트레이드 시장에 사실은 태풍의 눈은 키움과 하나였어요. 시즌 초반부터. 하나는 이제 김경문 감독이 오시면서 약간 좀 변화가 있었고, 선발 투수를 구하고 싶어 하는 거 어느 팀이나 마찬가지면 우리가 오선발이 제대로 굴러간 팀이 많지가 않아요. 필승조 당연히 이기려면 이건 누구나 원하니까 그러니까 어려운데, 올해는 순위가 다닥다닥 붙어 있어요. 경쟁하는 팀이 있어요. 서로한테 이익이 되는 선수는 잘 안 주려고 그러죠. 그런데 자, 트레이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단장들이 생각하는 거 한번 들어보시면 재미가 있습니다. A 단장입니다. 요즘은 좀 잠잠한데, 내가 모르는 것도 일어날 수 있지만 잠잠한데, 키움하고 하나하고 트레이드 시장을 휘저어왔는데, 하나는 김경문 감독 오시면서 쏙 들어갔다. 김경문 감독이 선수를 보고 난 다음에 판단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게 당연하다. 근데 김희집을 주고 반대급부를 챙긴 키움이 행복하다고 보인다. 다른 데서 키움하고 지금 좀 안 하려고 한다. 약간 왜냐? 김희집이 1라운드, 3라운드를 받았는데 조상우 몸값은 엄청 올라간다. 느낌이. 조상우 보내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반대급부가 너무 크다. 어떤 A 단장, B 단장 얘기입니다. 지방의 어떤 B 단장님이 저게 우리도 김희집 생각이 있었다. 김희집 생각이 있었다. 우리도. 직접 키움하고 컨택은 안 했지만 내부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체크하고 있는데 NC에서 대단한 카드를 제시해서 깜짝 놀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조상우 선수 얘기를 조금 해보면 그만큼 좋다는 이야기죠. 조상우 선수가. 여러 팀에서 관심이 많아 지금 조상우 선수로. 근데 키움은 가타부타 말을 안 하고 있죠. 아끼고 있죠. 근데 여러 팀이 키움 조상우 선수 보는 게 맞아요. 근데 뭐 어찌 보면 여러 팀이 경쟁하는 그런 모양새처럼 비친다. 이렇게 여러 복수의 단장님이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자기네들도 생각이 있는데 이거 뭐 카드가 여러 가지 생각이 있어요. 근데 일부 팀에서는 이런 부분 문제 제기도 하더라고요. 일부 팀에서도 뭐 이런 문제 제기도 합니다. 이거 뭐 키움이 이렇게 지명권 가지고 다 지명권 이렇게 모으는 게 이게 옳은가요? 이러는데 뭐 룰상으로 문제가 없으니까 따로 하기도 어렵지만, 오늘 오전에 제가 한 여성 키움 팬으로부터 장문의 메일을 받았습니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황땡땡님 감사합니다. 메일 주셔서 감사하고, 키움의 리빌딩 이야기, 키움이 리빌딩 이야기를 하지만 이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말씀해 주신 부분. 키움이 리빌딩 이야기하자면 리빌딩 제대로 안 한다. 경험이 일천한 코치들이 1군에 있다. 선수들이 배움이 힘들다. 어린 선수들은 베테랑 없이 그냥 야생에 던져지고 있다. 배울 게 없다. 선배들이 아무도 없는데 노골적으로 돈을 안 쓰는 구단이다. 이런 이야기도 좀 주셨어요. 일부에서 문제 삼는 것은 뭐 키움이 이렇게 드래곤볼을 모으듯이 유망주를 쭉 모아요. 그래서 승부처가 될 시즌 달리고 아닐 때는 그냥 지명권 쫙 모으는데, 왜 타 팀은 단장하고 사장이 임기 내 성적을 내려 하는데 키움은 이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거 뭐 지명권 이대로 좀 제한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저한테 주신 단장도 있습니다. 뭐 근데 뭐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뭐 저 룰상으로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리고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 키움이 아무리 원하더라도 응하는 팀이 없으면 안 될 건데 막 더 이렇게 응한다. 그리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키움 입장은 그겁니다. 공식적으로는 트레이드 한다 안 한다 결정된 바 없다. 이게 공식 코멘트예요. 보통은 이제 이러면 뭐 트레이드 불가자원이다. 우리 트레이드 안 해. 트레이드 뭐 이랬는데 그렇게 얘기는. 굉장히 급이 있는 선수다. 조상우는 뭐 9위도 좋고 내년 마침 FA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지금 쫙 올라왔어요. 9위가 올라오고 회전수도 다시 회복이 되고 해서 마무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키움 내부 분위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면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느긋해요. 키움이. 왜냐하면 만약에 트레이드를 한다 하면 뭐 결정된 거 아니지만 만약에 한다면 가면 갈수록 값어치가 올라갈 거다. 그래서 다들 조상우급이면 대단한 기회비용을 제공을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뭐 순위 다툼, 특히 가을 야구에 근접한 뭐 상위권이 됐든 중상위권이 됐든 중위권이 됐든 순위 다툼하는 구단들이 고민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지금 조상우 선수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C 단장 얘기를 조금 한번 드려볼게요. C 단장. 자, 이제부터 트레이드는 시즌에 영향을 미치는 선수들 트레이드다. 그러니까 작은 선수들 트레이드 해봐야 팀 분위기만 조금 어수선해지고 뭔가 실제로 팀이 필요한, 그러니까 5선발이 됐든 4선발은 더 좋겠죠. 4선발 못 구해요. 5선발이 됐든 선발 후보군.
그다음에 왼쪽 선발이 됐던 중요하다. 그 이야기도 좀 했어요. 그리고 이 부분이 그냥 재밌습니다.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다가왔을 때 위에서 쪼이는 단장, 그러니까 뭐 모기업에서 성적 내세요. 아니면 사장이 좀 우리 거 움직여봐봐 이렇게 위에서 쪼이는 단장이 있으면 상황이 급변할 것이다. 약간 좀 압박을 받는 그러면 상황이 급변할 것이다. 사실 이제 하나가 조금 초반에 좀 고민이 많이 되고 그거 했던 부분이 좋았다가 갑자기 조금 다운되는 부분이 있었을 때 올해 투자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성적을 내야 되는 시즌이니까 그래서 출발점이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순위 그냥 앞서 있는 팀들은 이런 고민들을 하겠죠. 그래서 트레이드 마감 시간이 됐을 때 위에서 쪼이는 단장이 있으면 상황이 급변한단 말은 마음이 급한 팀이 좀 달려든다. 그러면 키움이 사실 지금 조상우 선수를 뭐 이렇게 여러 팀들이 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키움 쪽에서 생각하는 그것도 그 그림도 일면은 좀 이해도 됩니다. 몸값이 올라갈 수도 있는 건가? 이렇게 물론 이제 그 전에 조상우 선수의 구위가 계속 유지가 되고 또 잘 던지고 효용성이 있고 이런 부분을 보겠죠. 근데 뭐 워낙 반대급부가 크다 그러면 그래서 안 움직일 수도 있고 그래서 지방팀의 모 단장이면 저보고 우리 급하지 않아요. 안 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저한테 딱 했어요. 안 급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오심 프레이드부터 좀 말씀을 조금 드리면 목요일이죠. 이제 그때 이제 이 롯데하고 KT하고 경기 수원에서 근데 오심이 이제 한 4개 정도가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 가지 뭐 오심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죠. 뭐 일각에서는 수비방에 맞다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4가지 좀 애매한 상황이 한꺼번에 쏟아졌기 때문에 뭐 그리고 경기는 그 롯데 같은 경우가 또 패했죠. 패해서 이게 좀 반향이 굉장히 컸습니다. 컸고 그때 뭐 서동우 선수 땅볼 타고 그때 김동혁 선수가 슬라이딩한 요 부분 또 윤동희 선수 노스윙인데 스윙 삼진 이 체크 스윙 넘어갔다. 그 다음에 장성호 선수가 포구 위에 송구 동작에서 파울팀 요건 이제 파울 판정으로 기루가 됐는데 그 부분 또 최양 선수 타석에서 이 발에 맞았는데 그저 페어된 그 부분들 뭐 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사실 이제 그날 그 다음 날 금요일 날 제가 보통은 금요일 날 출근을 하는데 저는 금토가 저희가 쉬거든요. 근데 저는 금요일도 출근을 합니다. 주 6일을 출근을 하는데 그날 이제 롯데 관계자가 사실은 사무실까지 오셨더라고요. 제가 출근하는 줄 알고 미리 이제 연락을 안 하고. 근데 제가 그날 사실 출근을 안 했어요. 그래서 다른 데 좀 지방에 내려가 있는 바람에 못 만났습니다.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해서 찾아오셨는데 제가 못 만났어요. 그래서 장시간 전화로 또 통화를 하고 제가 고척에서 또 다시 봤는데 굉장히 격앙이 돼 있고 번복 안 되는 것을 알기에 행정적인 모션은 안 취했지만 항의 전화, 구단 의지 필요. 또 화를 삼키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KBO에 의사 전달도 했다. 오심이 나올 수 있다. 근데 너무 빈번하지 않냐. 한 경기에 이게 2-3개 한꺼번에 쏟아지는 건 진짜 문제다. 우리 논란을 만드는 것도 문제고 리그 전체에 리그의 격을 떨어뜨리는 거다. 미스가 있을 수 있지만 이게 계속 있다 보면 굉장히 오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거 뭐 롯데 관계자 일부러 그러지 않았다는 거 안다. 만약에 일부러 그랬다 그러면 범죄다. 그냥은 넘어가지 않 당연히 안 했겠지. 난리를 쳤을 거다. 엄청 화가 났어요. 김태형 감독이 굉장히 좀 화가 나죠. 김태형 감독을 좀 누그러뜨리는데 굉장히 조심조심 롯데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구단이 KBO하고 뭐 이렇게 뭐 척을 지고 뭐 이런 그런 데 대한 부담도 좀 있더라고요. 지난해 SSG 랜더스의 정영진 구단주는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뭐 그렇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면 롯데도 신동빈 회장이면 항의 방문을 해야 되느냐. 뭐 그러지는 당연히 안 왔는데 구단이 제일 고민을 하고 있는 거 그겁니다. 이게 선수가 불이익을 당하고 선수단이 불이익을 당하고 팬들이 롯데 팬들이 엄청 화가 나 있는데 구단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진 않다. 구단도 정말 화가 나 있다. 요 이야기를 조금 하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KBO 내부에서도 자승의 목소리는 있더라고요. 심판들이 더 잘 봐야 된다. 그리고 KBO 리그 심판들 옛날은 뭐 KBO 리그 심판들이 실력이 메이저리그급이다. 아주 뭐 떨어지는 건 아니다. 이게 수번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심판들이 기량이 좀 떨어지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고위 관계자가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리그 열기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인간이 실수를 하죠. 근데 이 실수를 줄이려는 뼈저린 반성과 노력이 필수가 돼야 된다. 그래야지 실수를 다른 사람들이 감싸줍니다. 그런 뼈저린 반성하고 노력이 필수가 됐을 때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했다. 근데 뭐 앞에 있는데 그냥 뭐 얼른 최선을 다하는 것 같지가 않아. 도대체 그런 실수 화가 난다는 거죠. 그리고 어느 조직도 계속되는 실수를 방치하진 않습니다. 실수가 반복되면 실력이다. 고의성은 당연히 없죠. 근데 저는 그 고의성이란 말이 너무 싫어요. 도대체 고의성이란 단어를 왜 내뱉습니까? 고의성이 있으면 이건 범죄입니다. 이건 그냥 범죄예요. 실수도 사실 정상 참작을 해줄 뿐 실수가 됐다 하더라도 당하는 입장에서 데미지는 똑같아요. 칼 가지고 뭐 할 때마다 제일 겁나는 게 실수로 제가 떨어뜨리면 칼이 떨어지면 이거 발에 팍 그냥 발등에 탁 꽂힐 수도 있겠다 이 생각을 맨날 해요. 치칼이 되게 날카롭잖아요. 일부러 탁 던지는 것도 당연히 아프고 그냥 실수로 떨어뜨리는 것도 똑같습니다. 당하는 입장에서는 똑같아요.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과가 그냥 팀이 져버리고 찬스에서 무너지고 결과가 똑같기 때문에 데미지가 똑같아요. 실수는 정상 참작이지 실수 고의 이렇게 따지면 절대 안 된다. 그리고 반복이 되면 당연히 여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심판 오심뿐만 아니라 비디오 판독실도 이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봅니다. 판독실 뭐 중계 화면이었든 카메라 화소를 좀 높이려는 KBO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카메라 추가 설치 필요하다면 해야죠. 지금 비디오 판독 굉장히 중요합니다. 판독 인원이 지금 판독 센터장 포함해서 5명입니다. 어떨 때 보면 팬들이 보는 것도 그 5명이 다 놓쳐요. 저는 이런 거 굉장히 납득이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우리 지금 비디오 판독이 2번 기회가 주어집니다. 근데 2번 다 이야기를 했을 때 번복이 돼야지 한 번이 더 추가가 되는데 지금 우리가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해서 번복되는 번복 오심률이 24.5 한 25%에 근접합니다. 4번에 한 번이죠. 또 연장전 되면 한 번 추가하는데 2번 중 한 번만 번복되면 그냥 이거는 다시 하나가 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건 아니라고 봐요. 만약에 이럴 때 판정이 번복이 되잖아요. 그러면 기회가 소멸이 안 돼야 된다고 봅니다. 심판이 잘못 봐서 비디오 판독을 신청을 했고 번복이 되면 심판이 잘못 본 거잖아요. 오심이잖아요. 근데 이때 그냥 팀이 가진 그 기회를 한 장을 날리는 거는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번복이 됐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기회는 그대로 소진이 되고 번복이 안 되고 심판의 판정이 맞았다 그러면 그 기회가 하나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2번에 한 번이라도 성공한다 그러면 한 장이 더 그대로 있는 거예요. 번복이 되면 하나가 더 누적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걸리는 시간 소요는 팬들도 열받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가지고 오심 때문에 열받는 게 그 이후로 한 3,000배 더 힘들어. 근데 뭘 그걸 가지고 몇 초 그냥 다른 데 스피드업 하고 그 비디오 판독 기회는 팀 잘못 아니면 판독 기회를 뺐으면 안 될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심판 얘기를 조금 더 가겠습니다. 심판들이 이제 이번 주부터 매 경기 리뷰 프리뷰를 좀 강화를 한다 그래요. 이 사실 예전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심판들이 사실 당연한 건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기네들끼리 리뷰하고 프리뷰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없었는데 일본 고교야구도 이제 경기 마치고 심판위원장하고 심판들이 모여가지고 본인들의 심판에 대한 그런 토론하는 거 뭐 그렇게도 한다 그러더라고. 우리 심판들이 지금 프리뷰 리뷰가 없어요. 같이 움직일 때 허심탄회하게 같이 모여서 이야기해야 되는 그런 시간이 부족하다. 그래서 우리 심판들 사이에 여러 기류가 약간 어떤 기류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우리 심판 이 조직에도 지금 큰 변화가 많은데 예전에는 뭐 이렇게 약간의 서로 아주 뭐 끈끈하게 친하고 이러지는 않아서 그것이 조금 문제가 돼가지고 뭐 조직에 계속 변화도 주고 하긴 했습니다. 이제 매일 리포트를 좀 작성을 해서 리뷰 프리뷰를 한다 그럽니다. 한다 그러고 예전에는 주심 같은 경우는 ABS 시행 이전에 스트존, PTS 자료를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주심이 경기 후에 판정 전반에 대한 논의는 사실은 거의 없었어요. 그냥 스트존에 대한 요거만 보고
나머지는 경기 감독관이 이렇게 보고서를 써서 뭐 오늘 뭐 대략 경기에 대한 거 하고 말하는데 심판들끼리 이런 리뷰 프리뷰에 대한 건 없었어요. 요것이 지난 목요일 롯데 KT전 이 판정이 이 오심 무더기 오심 판정이 기폭제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심판위원회 차원에서도 실시하기로 했다 그럽니다. 그리고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 관련해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체크 스윙 비디오 판독은 뭐 없죠. 세계에서 없어요. 왜냐? 야구 규칙에 보면 스윙은 타자의 스윙 의도에 따라 가지고 심판이 판정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야구 규약을 바꾸니까 규칙을 바꿔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없다 이렇게 KBO도 이야기하고 뭐 일부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한 말씀 드리면 그러면 왜 해설위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기자들도 그렇고 팬들도 그렇고 감독들도 TV 화면을 보고 방망이가 돌아갔냐 안 돌아갔냐 그러냐고요. 그러면 그 화면을 왜 보여줍니까? 왜 보여주겠습니까? 보면 알잖아. 명백한 거 있잖아요.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보이잖아요. 홈플레이트를 기준으로 헤드가 도는지 안 도는지 보이잖아요. 명백하거든. 야구 규칙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ABS도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공적으로 해요. 미국보다 먼저 ABS를 우리가 합니다. 체크 스윙도 우리가 뭐 못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이제 경우의 수가 많죠. 막 이럴 때 저럴 때 경우의 수가 좀 있을 거예요. 근데 룰이 없어요. 그래도 명백하게 정해지는 거 있습니다. 명백한 거는 챌린지 하면 되지 않냐는 거죠. 계속 시비거리가 나올 수 있다 하지만은 확실한 거 아닌 거 기준을 딱 정해서 그 기준을 선수단에 알려줘요. 그리고 챌린지 하면 돼요. 안 될 게 뭐가 있냐고요. 오늘 계속 지금 많은 분들이 좀 롯데 팬들께서 특히 롯데 자이언트 TV가 너무 뭐 일을 안 한다. 왜 이렇게 글을 안 올리냐 했는데 요거 제가 취재를 좀 했습니다. 주로 이제 출근길 이벤트 요게 이제 좀 많이 여러 번 거의 매일 올라왔는데 요거 안 올린 이유가 지금 하이라이트 영상밖에 안 올리거든요. 다른 게 별로 안 올라와요. 오늘 보니까 영상 하나 올렸더라고요. 시구 뭐 한 그런 같은. 근데 성적도 안 좋은데 이 아무래도 출근길 이벤트 이런 영상들은 예능적인 부분을 좀 닮으니까 당분간은 좀 지양을 하자. 댓글도 좀 이렇게 좀 안 좋은 거야. 야구나 잘해라. 그래서 선수단이 마음을 다잡는 의지도 보여주고 그리고 팀이 한 5할 정도 회복이 되면 그러면 예능적인 콘텐츠도 한번 만들어 보자. 역동적이고 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어서. 그래서 사실 이제 성적이 안 좋으니까 뭐 웃고 떠드는 거 이런 부분들을 올리는 게 참 민망하고 팬들도 싫어하고 하니까 그래서 안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안 올렸는데 당분간은 그렇고 그리고 카리나 씨 시구 영상도 안 올리더라. 이건 뭐 하는 거야?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곧 올라온대요. 지금 다 만들어 놨는데 SM 그러니까 이 에이전시 쪽에서 좀 최종 컨펌이 안 났다 그래요. 영상 내용은 다 컨펌이 되는데 이 영상의 퀄리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연예인들은 약간 고퀄리티를 되게 원하거든요. 모든 연예인. 우리가 청룡 영화상을 저희 매체에서 하고 있고 청룡 영화상이죠. 그리고 청룡 시리즈 어워즈 OTT 영화상 이렇게 쭉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배우는 본인이 원하는 그 사진만 이렇게 줘요. 우리가 여기서 매체가 찍은 사진을 쓰지 말아달라 부탁을 해요. 본인들이 찍은 사진이 있어요. 어떤 연예인은 왼쪽 사진만 이렇게 찍습니다. 그게 이쁘다고. 오른쪽 사진을 절대 노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놀랬네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따로 쓰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만큼 민감해요, 연예인들. 그래서 지금 퀄리티 높이는 그런 작업을 영상 작업을 하고 있고 전문 업체가 지금 영상 최종 손 보정 작업을 지금 하고 있대요. 편집 과정이니까 조만간에 올라온다 그럽니다. 그리고 다른 영상들도 뭐 일부는 조금씩은 준비는 하고 있더라고요. 선수들 데일리 영상 말고. 그래서 뭐 치어리더 한 분 이렇게 응원 영상도 좀 준비를 하고 있고 출근길 이벤트 이게 이제 안 올라오니까 팬들께서 의견을 좀 많이 주셨어요. 오늘 하도 많이 의견들을 올려주셔서 제가 좀 취재를 했고 지금 뭐 저렇게 잘하니까 떠나기 전에는 뭐 그런 고민이 있었는데 갔다 오니까 완전히 잘하게 됐고 그 이야기는 했다 그러네요. 심지어 단장의 소크라테스 선수한테 미국 가기 전에 득점 찬스에서 타점을 올릴 수 있는 찬스에서 너무 타점을 올릴 생각만 하지 말고 뭐 클러치 히터도 좋지만은 클러치 히터보다는 차라리 좀 OPS형 타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타자가 우리한테는 필요하다. 하여튼 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시점하고 맞물려서 출루율이 좀 높아졌습니다. 출루율이 좀 높아졌고
수비 위치도 자익수 받다가 센터 받다가 하니까 타구 판단이 좀 쉽지 않은 부분도 조금 있고 한 포지션이 아니니까 선수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죠. 어려운 부분이 좀 있었고. 그래 지금 선수가 많이는 없더라 확실히. 투수들 많이 없고. 타자는 없던가. 타자는 일루수 자원은 지금 최근에 좀 몇 명 나와 있습니다. 예, 일루수 자원은 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타자 교체를 고민하는 구단들은 뭐 선택지는 없지는 않아요. 구단의 고민 나름인데 제가 뭐 체크해 본 분도 일루 자원들은 조금 있다. 예. 기아 이제 윤영철, 황동화 선수. 윤영철 선수는 그러니까 이전 최근 3경기를 잘 던졌는데 직전 한 2경기 전에 코치들하고 같이 착지 지점하고 발 딛는 지점을 약간 좀 수정을 한 부분이 있대요. 문제점을 좀 찾아서 수정을 했는데 이게 상당히 조금 선수도 좀 편하게 생각을 하고 좀 좋은 쪽으로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상당히 좀 좋은 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뭐 알드레드 선수도 잘 던져주고 있는데 어느 정도 좀 적응은 좀 하고 있는데 알드레드 선수도 나름 적응을 좀 하고 있어서 김도영 선수가 전반기에 20-20 그죠? 대단한데 전반기에 벌써 심작단장이 김도영 선수에 대해서는 그냥 이종범 선배 같더라. 딱한 느낌이 대단하고 말로 없는 칠 때도 그때 말로 없는 쳤는데 말로 없는 칠 때도 다 이제 보고 있었는데 아유 뭐 저게 넘어가는데 그거 밀어서 이렇게 팍 넘어가 버리 깜짝 놀랐대요. 거기 본 사람들이 여러 명이 다 놀랬고 재능이 굉장한 선수고 타고난 게 좀 많다. 그리고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이 선수의 이 여기가 멈춰 있는 게 아니다.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 그 이야기를 더 좋아질 선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중요하겠죠. 중요하고 기아 내부에서 이제 이범호 감독에 대한 평가가 좀 어떨까요? 뭐 이범호 감독 뭐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초보 감독인데 1위를 하고 있으니까 쉽지가 않죠. 사실 초보 감독이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이렇게 또 젊은 감독이 정말 어려운데 이범호 감독의 대단한 점은 뭔가 이게 사실 준비된 감독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초보 감독인데 점점 진화하고 빨리 배우는 이 부분을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초반에는 선수들을 믿고 하다가 이제는 뭐 대화도 하고 타순도 자연스럽게 바꾸고 작전을 보는 눈도 넓혀주고 상황에 맞는 작전도 굉장히 플렉시블하게 본인이 대응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뭐 내부적으로 좋은 평가들이 많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혜영 선수는 천만다행이죠. 천만다행이고 이제 오늘 2차 검진을 하고 3곳에 교차 검증을 좀 했어요. 본인이 갖고 있던 염증보다 약간 조금 더 염증이 이제 1차 검진에서 조금 더 염증이 조금 더 심해졌나 이렇게 했는데 염증이에요. 염증이고 어깨 회전근 염증인데 엔트리는 말소가 됐고 후반기 이제 복귀할 거고 그러면 정희영 선수가 당장 9경기 뭐 후반기 복귀를 가정을 하면 못 뛰면 그럼 마무리를 누가 하는가? 그래서 이제 이 불펜 운영이 여러 가지 고민이 될 건데 이 불펜 운영에 약간 조커 카드 비슷하게 하나 있는 부분이 임기영 선수를 불펜으로 돌릴지 한 부분. 아무래도 지금 선발은 외국인 투수 2명에 양현종, 황동화, 윤영철 선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임기영 선수를 어떻게 돌리지? 이 부분은 있습니다. 이 부분 있고.